안녕하세요. 김윤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더 좋은 방송을 하도록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부탁드립니다. 둔촌주공 34평이 7억, 4,500채 무더기 파산. 둔촌주공 분양권을 보유하신 분들이 대부분 입주할 능력이 되지 않아서 파산을 하거나 LH 매각, 불법 매매에 심각하게 노출된 상황입니다. 둔촌주공을 매입할 방법은 입주권 매입과 분양권을 분양가 수준으로 무순위 줍줍 분양받는 것입니다. 입주 시점에 매물이 터지면 얼마나 싸게 매입할 수 있으며 전망을 앞으로 어떻게 볼까요? 유료 상담은 010-2616-6276 제가 직접 매수타이밍과 입지를 전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주십시오. 둔촌주공이 34평이 7억, 와, 4,500채 무더기 파산. 사실상 4,500채는 이제 전부고 일부가 이런 상황이 처할 수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계속 지금 위태롭게 집을 지어 나가고 있네요. 둔촌주공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사람들이 정말 시선도 어둡죠. 어떤 상황일까요? 먼저 둔촌주공 실거주 의무 현황 보시니까 21억짜리가 13억에 줍줍, 둔촌동 아파트 2만 명 몰렸다. 이거는 이제 둔촌주공, 이게 아니라 더샵 둔촌포레라고 572가구인데 이걸 보면 앞으로 의무 실거주를 못하고 포기하는 이 둔촌주공, 얘가 얼마나 갈 것인지를 예측할 수가 있어요. 볼까요? 더샵 둔촌포레 572가구, 여기 중에서 74가구, 이게 일반 분양됐어요. 근데 74가구 중에서 14가구가 미계약. 물론 자격이 문제가 됐어도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본인들이 취소한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죠. 자, 그럼 이건 취소한 게 잘한 거냐? 제 개인적 생각은 잘한 게 아니에요. 취소 안 했어야 돼요. 왜? 이미 둔촌주공 시세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자, 청약 93대 1, 분양 줍줍이 무려 1530대 1. 결국 결과론적으로 봤더니 93대 1 가지고도 취소자가 나왔는데 상당히 많이 나왔죠. 74가구에서 14가구니까. 그냥 분양 줍줍이 1500대 1이라는 것은 대단하다는 거 아닙니까? 자, 분양 현황. 얘는 의무 실거주가 없어요. 더샵 둔촌포레는 또 둔촌주공하고 달라요. 이해가셨죠? 그리고 전매 제한만 1년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둔촌주공 12,032가구예요. 일반 분양이 4,786가구, 어마무시하죠. 청약이 그때 당시에 3.69대 1이었어요. 그리고 분양 줍줍 경쟁률이 46대 1이었습니다. 그러니까 3.69대 1도 적은 게 아닌데 엄청나게 미분양이 나왔죠. 물론 평형별로 좀 다르지만 근데 줍줍할 때 경쟁률이 치열했습니다. 왜? 정부가 아주 많은 혜택을 줬으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의무 실거주 폐지, 이게 결국은 안 돼 버렸잖아요. 여기서부터 꼬이는 거죠. 분양 현황, 의무 실거주가 있어서 자, 이제 돈을 다 준비해야 돼요. 아니 3년 유예하면 뭐합니까? 얘는 의무 실거주 폐지 안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야권이 지금 승리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 3년 후에 입주를 해야 하는데 돈이 없으면 못해요. 괜히 빚만 막 지고 들어가지는 못하고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파산되고 손해만 보기 때문에 아마 제 생각에는 입주 때 다 털어낼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또 분양 줍줍하겠죠. 그거는 정말 좋습니다. 왜? 이따 얘기할게요. 자, 의무 실거주 단지가 얘만 있는 게 아니라 실거주 의무 3년 유예가요 무려 77개예요. 서울과 경기도에 5만 가구나 됩니다. 엄청나죠. 자, 이런 것들 중에서 상당수가 줍줍으로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께. 서울 강동 헤리티지, 장의자이, 강일 어반 등등등. 그다음에 경기도는 하남 덕풍 더샵 하남, 광명철산 자이 등등등. 여기 보실래요? 자, 이제 둔촌주공 매입하는 방법. 그러면 둔촌주공 가격이 지금 제목처럼 34평이 7억인데 이거 지금 당장 매입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매입해야 합니까? 당연히 궁금하죠. 마피 뜬다든지 22억도 뚫었다. 잠실 넘보는 둔촌주공 재건축. 이게 뭔 말이야? 그렇게 폭락한 줄 알았더니 잠실 아파트를 둔촌주공이 넘본대요. 가격을 22억도 뚫었고. 자, 보자고요. 일단 둔촌주공을 매입하는 방법이 조합원권 잡는 방법이 있고, 이제 입주 때부터 줍줍을 하게 되면 이제 분양 줍줍으로 잡는 방법이 있고, 그렇다면 얘는 또 전망이 어떤지.
자, 조합원 매입 32편 2편 기준으로 입주권이 한 20억대 정도 합니다. 지금 동층향에 따라 좀 차이는 있지만 평균 20억대. 얘는 헬리오시티보다 약간 낮은데 거의 비슷해요. 헬리오시티하고 둔촌주공 시세가. 그러면 주변에 누구하고 비교하느냐? 엘리트파, 엘스 리센체 트리지언 파크리오 또는 옆에 헬리오 올림픽 선수촌. 지금 엘리트파는 평균 25억 플러스 마이너스. 헬리오시티도 아까 20억, 21억 왔다 갔다. 올림픽 선수촌 얘도 19억, 21억 거의 비슷하네요. 헬리오하고 올림픽 선수촌, 둔촌주공이 서로 비슷합니다. 또 있어요. 비슷한 게 그 주변에. 이따 지도에서 보여주겠지만 장미아파트. 신천동의 장미 1차, 2차. 자, 입주권이 분양권보다 동과 층과 인테리어에서 더 나아요. 그러니까 입주권이 분양권보다는 더 비쌉니다. 지금 분양권이 전매 제한이다 보니까 팔지를 못하는데 그래도 입주권이 좀 더 동층향이 낮다. 분양 줍줍. 그럼 이걸 언제 하느냐? 자, 의무실거주로 결국은 분양권 매매 금지 상태라서 또 전셋값도 없어가지고 그냥 파산을 신청을 하든 정부에 떠넘기든 그런 사람들이 나올 거예요. 자, 이게 바로 11월 입주인데 좀 늦어질 가능성이 커요.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잖아요. 지금 조합원하고 시공사하고 11월에서 2월 사이로 입주할 것으로 예상은 되는데, 자, 정부 매입 아마 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자, 줍줍.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싸게 지금 피가 예를 들어서 6억이 붙었다. 그러면 피 가격을 한 게 아니라 그냥 분양가 그대로 분양받는 거예요. 분양가 그대로. 물론 경쟁률이 몇 대 몇일까요? 제 생각은 최소 10만 대 1부터 찍을 것 같은데요. 100만 대 1까지 갔을지도 몰라요. 이렇게 많은 세대수가. 그리고 여기 몇십 개 나오고 이러지 않아요. 이제 기본 몇백 개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34평 프리미엄이 6억이에요. 근데 얘를 6억 올라갔으면 뭐합니까? 본인이 돈이 없어갖고 입주를 못하는데 결국은 분양가 수준에서 줍줍하게끔 이제 하겠죠. 자, 전망 한번 볼게요. 그러면 전망이 얘가 좋냐? 자, 입주권이 현재 20억 정도 해요. 그럼 분양권은 한 19억 정도로 한 1억 정도 싸게. 근데 매매가 금지돼서 의미가 없어요. 현재 부동산 흐름이면 34평이 나중에 이제 계속 올라간다는 조건으로 기본 25억 이상은 갑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또 와, 뭐 아파트가 걔가 25억 가냐고. 그럼 얘가 진짜 좋냐고. 그럼 상호 비교를 해줘야죠. 입주 시 서울 집값 상승으로 가격이 더 올라가는 건 맞아요. 입주 때 그럼 누구는 이렇게 생각해요. 입주 때 매물 터지고 뭐 하니까 오히려 폭락해갖고 가격이 헐값으로 나오지 않느냐. 여러분들 지금 피가 붙은 상황에서 조합원이 미쳤습니까? 그렇게 헐값으로 던지게. 그리고 거기만 보면 안 돼요. 전세가는 떨어질 수 있죠. 매매가 아니니까. 그렇지만 이 물량 때문에 더 떨어질 가능성보다는 지금부터 가을까지 뛰느냐 떨어지느냐, 올해 뛰느냐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올라가면 얘는 많이 올라갈 거예요. 똑같이 간다고 봐야지 둔촌주공만 나쁘고 다른 것들은 다 올라가고 이러지 않아요. 얘가 올라가면 얘도 뜁니다. 똑같이 뛰어요. 얘가 많이 떨어졌다 그럼 얘도 떨어져요. 둔촌주공이라서 떨어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이거 보면 자 여기에요. 둔촌주공의 위치가 그래도 뭐 전반적으로 주변이 나쁘진 않네요. 다만 한강에서 좀 떨어져 있죠. 특히 잠실하고 좀 멀죠. 이제 이 둔촌주공 그리고 얘하고도 가격이 좀 비슷한 올림픽 선수 기자촌. 얘는 이제 재건축할 것. 헬리오시티 이렇게 있잖아요. 헬리오시티. 입지만 본다면 헬리오시티가 나아요. 왜? 잠실하고 가깝고 한강도 가깝고. 얘는 강동구에 들어가고 헬리오시티는 송파구예요. 그것도 커요. 강동구냐 송파구냐. 물론 강동구에서 제일 입지가 좋은 데가 둔촌동입니다. 왜? 저쪽 뭐 고덕동이나 이런 데는 너무 동쪽으로 치우쳤어요. 맞죠 제 말이? 명일동이나 이런 데는. 그치만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여기 가락동 헬리오시티보다는 입지가 좋진 않아요. 근데 왜 가격이 비스름하냐 둘이. 헬리오가 약간 비싼데 왜 비슷하냐. 둔촌이 훨씬 세 건데 둔촌주공 사태 때문에 비슷한 거냐. 그것도 좀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입지가 헬리오가 나아요. 송파구라는 이점도 있고 세대수는 둘이 뭐 비슷하죠. 만 세대 뭐 좀 넘고 하니까. 그러면 헬리오시티 보세요. 그 앞에 잠실주공 리센츠 얘들 장미 1차가 포진돼 있네요. 그쵸? 근데 얘는 헬리오시티가 한강에서 좀 멀기 때문에 그나마
싼 거예요. 얘가 장미 이런 데 있다면 장미 리센치 이런 거 엘리트 파라고 하죠. 엘스 리센치를 한참 뛰어넘겠죠. 한강이 보이든 안 보이든. 근데 너무 뒤쪽에 있어요. 얘도. 그 매머드 단지가 뒤쪽에 있으니까. 개포동이 뒤쪽에 있어서 가격이 반포보다 훨씬 싸듯이 여기도 똑같은 위치예요. 그런데 재밌는 게 있습니다. 지금 20억 원짜리 하는 게, 자, 둔천주공 34평 기준으로 올림픽 선수 기자촌 장미 1차 이 3개가 가격이 헬로시티까지 가격이 4개가 비슷해요. 그러면 어떤 순으로 투자해야 좋을까요? 이렇게 압도적 1번은 제가 보기에는 압도적 1번은 장미 1차입니다. 2차도 마찬가지로 좋아요. 왜? 한강 옆에 붙었어요. 그래서 얘가 1억 정도 더 비쌀 수 있어요, 지금. 그리고 잠실주공 5단지 옆에 붙었고. 그래서 둔천주공을 잡으면 좋지 않습니까? 물론 새 거 잡으려면 잡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둔천주공 잡으나 헬리오시티 잡으나 둘 다 새 거잖아요. 큰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헬리오시티가 더 낫다고 봐요. 올림픽 선수 기자촌 잡을 바에는 장미 잡는 게 낫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특정 지역을 띄우고 폄하하는 게 아니라 거의 맞을 거예요. 왜? 이런 건 데이터이기 때문에 언제 올라가고 언제 떨어지는 거하고 개념이 달라요. 나중에 많이 벌어져도 조금 벌어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잠실주공 5단지, 장미 1차 이런 것들이 낫죠. 왜? 엘리트파는 이미 신축도 아니고 준신축이라서 갈수록 헝것이 되기 때문에 입지는 좋은데 뭐 떨어진다기보다도 더 올라갈 가능성이 좀 커요. 잠실주공 5단이나 장미 1차가 훨씬 나아요. 어차피 비싼 곳에 위치했을 때는 추가 분담금이 들어가더라도 자, 재건축이 훨씬 낫다는 거 잊지 마세요. 다만 얘는 똑같은 재건축인데 올림픽 선수 기자촌 얘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얘도 엄청 좋아요. 엄청 좋죠. 근데 상대적으로 밀린다. 세대수가 많아도. 결국 둔천주공의 입지는 제가 보기에는 장미 1차 그 다음에 헬리오시티 같은 가격대에서 얘한테 밀릴 것 같아요. 그리고 올림픽 선수 기자촌하고 둔천주공은 비슷하지 않을까. 비슷하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자, 이제 둔천주공 돈 없으면 파산 경매이기. 이거 보시면 전세가 9평이 6억이다. 1만 가구. 와, 어마어마하네요. 미끼 매물. 자, 파산 신청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3년 동안은 버틸 수 있죠. 혹시 그 전세를 주고 들어갈 수 있다면. 근데 전세가가 형편없을 거예요. 이 제목에서 나오듯이 6억, 7억밖에 안 될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내 돈이 적어도 얼마가 있어야 할까요? 이게 13억대 분양했으니까 내 돈이 그래도 6억은 있어야죠. 최소. 세금까지 내려면. 자, 돈 없는데 팔 수 없고 전세도 모자라고. 그래서 영끌에서 고금리 이자 내고 3년 동안 갭 투자 해봤자 어차피 실거주는 해야 돼요. 언젠가는. 누구한테 꿔서라도. 전세값을 꿔갖고라도 들어가야 돼요. 대출 받아서. 실거주 폐지 안 되면 파산 신청하거나 경매행위입니다. 돈이 있으면 실거주 하면 되는 거고요. LH 매각 약 1500채 돈 없어가지고 LH 매각. 근데 LH가 사줄까? 이건 아직 확정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아마 사줄 가능성이 높아요. 3년 후에 이자만 늘어나고 거주도 못하면 돈 엄청 손해보겠죠. 사실상 분양권 전매 제한으로 매매 불가.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둔천주공이 나빠서 팔라는 게 아니라 본인이 입주를 못하니까 파는 거잖아요. 파산 신청하는 거고. 불법 매매도 있어요. 돈이 없어서 실거주 폐지 기대. 불법 매매. 매수인 지원받아서 3년간 불법 보유. 그럴 수도 있죠. 충분히. 짜가지고. 그럼 이거 걸리면 크게 걸려요. 그래서 이제 형제들이나 뭐 이렇게 친인척한테 돈을 빌려가지고. 그거야 뭐 불법 아니죠. 어차피 자기가 빌리는 거니까. 이자 주면 되는 거니까. 처벌받고 원상복귀. 폐지 안 되면 난리 나겠죠. 폐지 안 돼요. 이것은. 이미 그렇게 생각하고 이거 접근해야 돼요. 폐지되려면 뭐 경제위기가 터지거나 집값이 대폭락하면 폐지되죠. 그런 거. 집값 떨어졌는데 실거주 폐지 안 하겠어요? 자, 5만 가구 실거주 의무. 이 문제점이 좀 있어요. 실거주를 해야 합니다. 안 하면 안 돼요. 결국 안 없어져요. 자본금 부족하면 부도가 나버려요. 갭 투자라도 가능한데 결국 입주해야 하잖아요. 물량 폭탄, 전세 폭락. 전세값이 너무 싸. 그러니까 문제인 거죠. 5억밖에 안 되고 막 6억밖에 안 되고 그럴 것 같아. 대출 갭투 못 버텨요. 어떻게 대출 그렇게 왕창 이끌어서. 내 돈이 최소 6억은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그쵸?
어차피 분양가에서 따지니까 지금 매매가에서 따지는 게 아니고요. 가격 폭등에도 LH 매각 2,847 입주의 줍주. 이제 분양받는 사람만 논하죠. 왜? 이미 6억 피가 붙었는데 당첨되는 순간 6억 버니까. 그리고 6억만 버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제가 25억 충분히 훨씬 더 뛰어넘는다고 하잖아요. 부동산 하락장 폭락, 매매 안 되면 경매당할 수도 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버틸 수만 있으면 버티세요. 이게 입주만 할 수 있다면 땡볕을 지으라도 그러면 이미 피가 뛴 상태라서 손해볼 확률은 없어요. 야당 승리로 실거주 의무가 폐지 이제 없어져 버렸죠. 12,000 가구 복병 많았다고 하잖아요. 실거주 3년 후에 실거주 의무 최초 입주 3년 이내 개정. 자, 자본금 부족 입주 여건 안 된 사람 환영을 했어요. 유예를 했으니까. 근데 야당이 승리해서 유예하면 뭐합니까? 결국은 실거주 폐지는 사라져 버렸는데 입주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괜히 돈만 쓰고 3년 동안 손해보겠죠. 자본금 부족 전세계약 2+2 4년인데 이게 좀 약간 홀수라서 3년이니까 사실상 2년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2년 지나고 세입자 나간다고 하면 본인이 들어가야 돼요. 2년 후 실거주 의무 돈 없으면 파산, 거주 못해 이자, 기회비용 수억대 손실 볼 수도 있어요. 집값 영향 2년 반쪽 전세 물량 쏟아져서 전세 폭락할 수 있고요. 실제로 올 연말부터 여기는 전세값이 떨어질 가능성이 커요. 매매가는 떨어진다고 볼 수 없죠. 왜? 매매가 되는 게 아니니까. 더 올라가겠죠. 다른 데가 뛰면. 의무 실거주, 자본금 부족, 불법 매매 폭락, 실거주 폐지되지 않으면 집값 하락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둔촌주공 잔금도 위험해요. 시공사업단 조합에 11월 준공 불투명 통보해버렸어요. 늦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왜? 서로 소송. 자, 입주 지연 11월 준공 불가능 공문, 6개월 공사 중단, 조합 내분 상가 분양 갈등, 조합은 차질 없다, 뭐 이런 것들. 대출도 지금 급감됐어요. 스트레스 DSR까지 적용돼서. 만약에 대출이 돼도 50% 대출이 100%로 늘어나요. 이제 스트레스 DSR 때문에. 모든 대출에 가상금리가 적용돼서 조합원들이 자금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캡투 금액도 부족할 수 있어요. 34평이 전세가가 6억이면 내 돈이 많이 들어가야 되나. 자, 지금 보면 지금 서울은 올라가는데 수도권과 지방은 떨어지고 있어요. 거래량도요. 이거 보세요. 3월달 현재까지 거의 4,000건 될 것 같아요. 3,900인데 아직 안 끝났잖아요. 4,000건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서울은 거래량이 늘면서 집값도 뛰고 있는데 수도권하고 지방은 집값도 떨어지면서 거래량도 늘어나지 않고 안 팔려요. 그게 바로 양극화입니다. 자, 이제 둔촌주공 이 폭탄이 거의 째각 시한폭탄이 다가오고 있네요. 많은 분들이 둔촌주공을 싸게 매입하려고 관망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긍정적이지만 입지 분석을 통하여 더 좋은 곳들도 많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